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단돈 3만원으로 전세계 반도체 대장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원조 반도체 ETF인 SOXX를 비교해봤습니다. 두 개의 ETF에 대한 간단한 지표부터 근본적인 차이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한국 시장에 상장한 타이거 필라델피아 나스닥과 미국 시장에 상장한 SOXX 중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ETF 투자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핵심 지표들을 바탕으로 SOXX와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교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지표들은 당연히 SOXX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SOXX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ETF인 iShares이며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운용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됩니다. SOXX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규모가 무려 7조 8천억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규모 1위인 코덱스 200이 4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보다도 훨씬 크죠. 반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신생 ETF답게 현재 운용 규모가 1120억 원 정도로 미니미합니다만 4차 산업시대 필수 소비재인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답게 투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보니 운용 규모도 금방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래 대금이 325억 원 정도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규모 1위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보다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거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용 역사도 SOXX가 압승입니다. SOXX는 2001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ETF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운영 실력까지. 그래도 타이거 ETF를 운영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역시 국내에서 다양한 ETF들을 별탈 없이 관리했기에 이 부분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긴 기간 잘 운영한 것을 보면 믿음직스럽습니다. 다음은 운영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운영보수가 0.49%로 SOXX의 운영보수 0.46%보다 0.03%포인트 높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 ETF들은 숨어있는 비용들이 있죠.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실제 총보수는 대략 0.5%에서 0.51%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예상일 뿐 실제 ETF가 상장한 지 1년이 되어봐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이 부분은 감안해서 SOXX와 운용보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기존보다 더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시 SOXX 투자 비용이 더 낮구나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SOXX를 매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이 은근 많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증권사 우대 수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키움증권 협의 수수료를 받아서 환율 우대 95%,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0.07%인데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SOXX 투자 비용은 0.55% 정도입니다. 반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 비용은 대략 0.525%입니다. 즉,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비용 측면에서만 비교를 한다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의 비교는 둘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분배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OXX는 미국 시장에 상장한 ETF답게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배당률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이 핵심이다 보니 배당보다는 R&D 등 재투자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당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시가 배당률 자체는 0%대로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SOXX와는 다르게 분기 배당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긴 시간 동안 운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타이거 나스닥도 상품 설명서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미국의 QQQ는 매년 분배금도 증가하는데 타이거 나스닥은 분배금도 오락가락합니다. 2018년에 주당 330원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주당 50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로 밀어봤을 때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품 설명서에는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 1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뇌피셜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시가 배당률이 낮다 보니 분배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니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SOXX보다 좋은 점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장점들이 있죠. 일단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래가 편합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낮의 원화로 편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SOXX보다 주당 가격이 5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반도체 1티어 기업들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SOXX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운용 능력이 검증됐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가도 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막 상장한 신상 ETF이기에 한 주에 만원 정도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데 SOXX는 한번 투자하려면 50만원이 필요하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죠. 개인의 월급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한 번에 5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장하면서 이런 부담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SOXX와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개의 ETF 중 구독자님들이 어느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ETF에 투자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두 ETF로 가르는 핵심 차이 중 하나는 추종지수입니다. 둘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살짝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원화 환산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에다가 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함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상승하고 오늘 달러 환율이 0.5%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가격으로 장을 마감하겠죠.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상승하고 달러 환율도 0.5% 상승했다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는 1% 상승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 있는 SOXX는 0.5%밖에 안 오르는데 말이죠. 이처럼 달러 환율에 ETF 가격이 연동되다 보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QQQ와 타이거 나스닥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도 이런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튼 원화 환산, 어려운 말로 환노출이라는 특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에는 달러 환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 매도를 하는 순간 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OXX의 경우 매도를 하면 달러가 계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달러 환율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달러가 오를 때까지 존버했다가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매도하는 시점에 환율 변동에 의한 수익률이 바로 반영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ETF 선택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SOXX와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과세 방식입니다. 물론 세금을 걱정하기 전에 수익이 나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저희는 향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낼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금을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만 잘 줄여도 수익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먼저 SOXX의 과세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떼어가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SOXX를 포함해서 연간 해외 주식 전체의 수익 중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매매 차익 말고 ETF 분배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15%를 떼어갑니다. 반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경우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모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세가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곳에서도 세금을 탈탈 털어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금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투자와 세금을 고려할 때 국룰이 있긴 합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원보다 적거나 아예 2천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해외 상장 ETF 직투가 이득이고, 반대로 연간 매매 차익이 833만원 이상이거나 매매 차익과 배당금 합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천만원 이하라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전 비용, 거래 비용, 다른 종목들과의 매매 차익 합산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내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배당금 정도는 대강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여튼 두 ETF는 과세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투자 상황에 따라 어떤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갈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세금 혜택이 알찬 연금 계좌나 중개형 ISA를 활용해서 이런 머리 아픈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시세 차익과 ETF 분배금에 대해서 일체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납입금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죠. 대신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긴 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 경우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한다면 연간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거기다가 200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제공하죠. 그래서 저는 세금 혜택이 좋은 두 개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상장한 SOXX와 국내 시장에 상장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교해봤습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믿는 투자자라면 둘 중 어느 ETF에 투자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구독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기 더 좋은 ETF가 나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한 번에 5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무조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주당 가격이 만원대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또한 연금계좌나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도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해당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매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할 때 세금 혜택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어느 ETF를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반도체 투자를 위해 어떤 ETF를 매수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